이딴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로 상처투성이가 된 2기 내각이 사실상 출범했습니다. 자세한 소식과 오늘의 정치권 이슈, 강지원 변호사, 동정민 청와대 출입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당연히 사퇴할 게 사퇴했다고 보는데요. 예. 좀 시기를 적절하게 채택해서 좀 일찌감치 하지. 왜 이렇게 지금까지 늦췄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제 밤까지만 해도 정성근 후보자 그리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두 명 다 임명하는 기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어제 이제 국회에 인사청문 채택을 다시 채택해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보냈죠. 어제 밤 12시 시한까지 보냈기 때문에 오늘 가만히 있었으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돌발 변수로 지금 정성근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해버려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허탈하면서도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가요? 네. 그런데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자진 사퇴를 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이유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오전에 무슨 라디오 인터뷰에서 뭔가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영향을 준 거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고 한번 얘기 나눠보죠. 만약에 이 두 분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사실 방법은 없는 거죠. 미우수가 있으십니까?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문위원들에게 제보가 들어온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그 사안들을 교문위원들이 입에 담기조차 참 싫은 내용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성근 후보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입에 담기조차 싫은 그런 제보가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주변에서 이제 대통령이 제 요청을 했다는 거는 임명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성근 후보자에게 다 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성근 후보자가 아직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라고 약간 유보적인 답변을 했다고 지금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를 있는데 그러면 본인도 뭔가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할 만하고요. 어쨌든 어제 밤까지는 무조건 임명 강행이었는데 어쨌든 오늘 자진 사퇴를 하는 거면 뭔가 그 사이에 또 뭔가 이렇게 돌발적인 기류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지금 상당히 난감해하는 이유가 이미 낙마한 안대희 문창국 후보자나 김명수 후보자보다 이번 정성근 후보자의 낙마가 정말 크다, 타격이 크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사라는 게 임명도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사퇴를 언제 하느냐가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청문회 하기 전부터 청문회 후부터는 당연히 다 사퇴를 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청와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퇴를 하는 데 있어서 큰 타격이 없었고, 그 문창국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퇴는 조금 끌었지만, 그 끄는 과정에서 보수층 일부 뭉치기도 했고, 처음에 나왔던 의혹들이 해명이 조금씩 되면서 이 책임이 인사 검증 실패에서 약간 무슨 언론의 KBS 왜곡 보도든 이런 식으로 약간 분산이 되면서 좀 이렇게 회피해지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정성근 후보자는 일주일 넘게 끌면서 계속 여론은 안 좋아지는데도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매일 떨어지고 특히 그 과정에서 지난주 목요일 날 대통령이 야당 원내대표 회동을 해서 좋게 잘 끝났는데 그 이후에 정성근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야당하고 사이가 또 안 좋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껏 벌어놓은 이 야당과의 소통의 이미지도 많이 깎아먹고. 그러나 차라리 그 전에 그런데 정작 또 강행을 하려고 했는데 사퇴는 하면서 실속도 없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주 손해보는 지금 이 임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정성근 후보자는 일단은 그냥 보도자료를 통해서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사퇴의 변을 밝혔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이밍은 되게 좀 이럴 거면 차라리 미리 했으면 더 깔끔했을 텐데 아까 우리 강 변호사님도 그런 말씀 아니셨습니까? 좀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하지 않느냐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취재 기자분께서 워낙에 잘 아실 거고요. 근데 저는 참 이 마당에 있어서
이 바쁜 시간에 네. 이런 얘기하고 말고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예. 개탄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 장관이라는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고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장관이라는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뭐 이제 우왕좌왕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이 국가를 위해서도 이렇게 예. 하는 일이거든요. 예. 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장관 임명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운 나라는요 세상 천지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십니까? 이 인사청문회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는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 다 뒤져봐도. 미국은 있지 않습니까? 미국. 예.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미국이 왜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느냐. 처음에 13개 주가 뭉쳐가지고 연방을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연방 대통령을 뽑아놓고 보니까 대통령이 장관이고 무슨 공공기관 장이고 마구 임명하게 돼 있거든? 근데 대통령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방정부를 출범한 한참 후에 국회에서 청문을 해야 되겠다. 히어링을 해야 되겠다. 견제하려고. 예,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잘 아시다시피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 대체적으로 내각 책임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각 책임제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장관으로 갑니다. 거의 인사청문회 같은 거 안 해요. 그렇죠. 거기는 내각 책임제니까. 일본이 내각 예. 책임제인데 인사청문회 합니까? 안 해요. 그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하니까 못 들어보셨을 수밖에. 아니, 그래서- 내각 책임제니까 당연히 뭐 그 의원들이. 그렇죠. 예, 예. 내각에 참여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인 그 중에 또 수장들에 가까운 각 부처의 장관들을 임명하는데 이렇게 허구한 날 시간을 다 허비하고 이렇게 국정이 마비될 정도로 끌어가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 제가 네? 아까 국회를 잠깐 다녀왔는데. 예.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이 무슨 청문회가 아니고 토론회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인사 실패 이게 과연 제도의 탓인가? 네. 뭐 이런 주제로 제목이 돼 있던데 네. 아마도 뭐 청문회 제도 탓을 왜 하느냐 뭐 이런 취지의 토론회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제가 예.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 헌법은 대통령제가 아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 한번 그걸 말씀하셨죠. 정말 예. 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정치부 기자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앵커님께서 정치부장님이시니까 정말 아셔야 돼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우리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부통령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국무총리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 이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게끔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원래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모든 이 대한민국의 헌법 교과서는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다. 그래서 가미된 절충형 대통령제다라고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왜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느냐? 딴 게 아닙니다. 독재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장관 임명하고 멋대로 하고 싶은데 왜 굳이 국회의원들 장관에 앉힙니까? 그래서 이 의원 내각적인 요소를 의도적이든지 비의도적이든지 간에 다 묵살하고 대통령이 전행을 한 거예요. 아주 제한적으로만 활용하려고 하고. 예. 네. 그 이번에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됐는데 뭐 친박계가 뭐 몰락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새누리당 의원들 자신들도 지금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청와대의 독주. 그걸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비박계 이 수장을 예. 채택을 한 꼴이 됐다고 하는 것은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 새누리당 그 전당대회 보세요. 앞에 전면을 크게 써붙였죠. 새누리당을 바꾸자. 세자 붙인 게 한 2년도 안 됐는데 그것도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그 새누리당 당원들도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이 옳은 거죠. 그 청와대 독주를 막아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하시면 예. 이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도입을 해라. 그러면 인사청문회도 필요 없게 되는 것이고 인사청문회법 고쳐야죠. 그래서 이런 그 좀 제도적인 노력 그거 해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 예. 일단 의원들을 장관시키면 대개 지금까지 한 번도 낙마한 사례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황우여 의원을 예. 교육부총리, 사회부총리에 임명을 하니까 각 언론에서는 야, 그 사람이 전문성이 있느냐. 또 국회의원들은 낙마시킨 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수업 아니냐. 이런 이제 여론들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황우여 씨 자신이 무슨 개인적인 비리가 있거나 도덕성이 있거나 그건 전 모릅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회에서 교육문과위원회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하다. 그것이 바람직한 예. 길이다. 위원장도 그래서- 했죠, 위원장. 네, 그렇죠. 그리고 전문성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얘기할 시간이 있습니까? 아, 말씀하십시오. 예. 이 세상에는 지도자들은 스페셜리스트가 있고 제너럴리스트가 있다는 말을 하죠. 근데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건 진짜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행정부처의 과장, 서기관 이런 사람도 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고위직에 가면 갈수록 제너럴리스트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장관쯤 되면 탑 클래스의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너럴리스트 역량이 굉장히 필요로 한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교육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든가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적격인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비리 문제가 있는지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청문 절차에서 따라서 할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예. 이 장관 임명을 가지고 몇 달 동안 이거 허구한 날 허송세월하는 이건 정말 없어집니다. 이거 국력의 낭비고 이 순간에 정말 중대한 사태가 터지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도대체. 저 답답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없이 일단 이기내각이 출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요거 하나죠 지금 이제. 그렇죠. 장관 중에는 예. 이제 한 건 이제 교육부 장관은 이제 청문회를 해야 되고 임명조차 못한 건 문화부 장관 후보자. 예. 어쨌든 후보를 좀 고르고 있겠죠 이제. 지금 이제 예. 오늘 갑자기 했으니까 오늘 갑자기 구하기 시작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뭐 미리 준비를 해왔던 건지도 궁금하고. 예. 일단 그 정성원 후보자 낙마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아주 기초적인 작업에서 좀 찾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물밑에 있었던 건데 이제 지금 이제 빨리 네. 이제 찾기 위해서 지금 오늘 오후부터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 결국은 청문회가 또 제일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이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황우여 전 대표를 교육부 장관 한 것도 결국 청문회를 염두에 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또 정치인으로 갈 건지 예, 그 부분이 좀 관심인데 하여튼 문화부 장관은 뭐랄까요 이제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고 여러 가지 문학에 사실 현안도 많거든요. 그렇죠. 복잡하고. 그렇죠. 이제 문화부 장관이 역대를 보면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 정권의 이미지, 특히 대변인도 하고 있지만 정권 전체 얼굴 이미지의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 이제 2, 3, 4년 차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될 때고 그러면 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홍보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사실 좀 했었어요. 네. 그 박지원 의원도 네, 문화부 네. 장관 했었고, 네. 예, 정병국 의원 네. 다 했었죠. 예. 근데 저는 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경우야말로 네. 국회의원 중에서 현재당 국회의원 중에서 뽑으세요라고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의원 내각제라고 그래서요. 내각 책임자라고 해서 모든 모든 국무위원 장관들을 다 국회의원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일본에 같은 경우는요, 과반수를 국회의원으로 하게끔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마다 다 달라요. 예. 다 다른데 전부 하는 나라도 있고, 뭐 영국 같은 데는 상하원 의회에서 뽑게끔 돼 있고요. 예. 나라마다 다 다른데, 저는 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문화 있죠, 예술 있죠, 체육 있죠, 관광 있죠, 언론 있죠. 이게 여러 과목의 분야에 걸쳐져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예술인 누구 한 분이 이걸 맡았다고 칩시다. 그럼 언론에 관한 일이나 관광에 관한 일이나 체육에 관한 일을 해낼 수 있겠냔 말이죠. 또 체육에 관련된 사람이 장관을 시켰다고 해봅시다.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부 부처를 잘 보면 여러 성격이 다른 분야에 이렇게 합쳐져 있는 부처가 있거든요. 이런 부처일수록 제너럴리스트가 필요한 이런 부처일수록 국회에서 단연간 그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뭐 속속들이 업무 보고도 받았었고 문제점도 받겠던 이런 사람들 중에 찾아보세요. 지금 우리 이 기자님께서는 동정민 기자입니다. 이제부터 찾아본다고 그러시는데 저한테 가져오면요. 국회 명단 중에서 한 30분 만에 찾아드릴게요. 금방 지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거 없지만은 명단 보면 얼굴 보면 알겠죠. 하나 금방 찍어드리겠어요. 그걸 못해가지고 이렇게 낄낄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새로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정성 후보자 낙마가 어쨌든 김무성 대표의 부담을 조금 덜어준 측면은 있거든요. 있죠. 예, 그러니까 예. 어제까지 되게 난감해했거든요. 정성 후보자의 거취를 물어보면. 근데 어쨌든 지금 정성 후보자가 낙마를 했고 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또 정치인 중에 하는 거를 또 당에선 좋아할 테니까요. 그걸 또 대통령하고 또 같이 얘기하면 또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사태 두고서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저번 청와대 회동 때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야당 원내대표가 두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참고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결정을 할 때 난 대통령이 박영선 원내대표한테 전화 한 통 했었으면 좋았다고 생각해요. 전화 정치입니다. 예. 전화 정치. 그럼 미국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이 그거 대통령은요. 잘하죠. 예, 무슨 저 대표한테만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평의원들한테도 전화해요. 그 전화값이 비쌉니까 요새? 근데 전화했는데 네. 그게 대통령이 그 저 의사를 전달했는데 관철이 안 돼도 안 되는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양해를 구한다든가 이 대통령이 원하는 것에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양해를 구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냐 의견을 또 물어볼 수도 있고 예.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비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양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양해를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번 그 회동 때 여야 간의 관계가 소위 불통의 정치가 좀 해소되나 싶어서 지지율이 좀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올라야죠. 근데 뭘 전화값이 이렇게 비쌉니까? 전화 한 통 못 합니까? 네, 하여간 네. 좀 만남이 조금 뭐랄까 좀 무겁죠. 예, 네, 어렵게 만나고 네. 뭐랄까 이제 아주 자주 가볍게 네, 서로 네.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부럽긴 합니다.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는데 정진철 인사수석이 보니까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의 예. 대학교 선배고 행시도 네. 선배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이 지금 인사위원회 간사 역할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네. 인사수석실이 생겨나기 전에는 인사위원회 김기춘 비서실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사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유민봉 수석이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수석이 누가 되느냐에 관심이 컸는데 따져보니 그 고향도 약간 이제 충청 지역으로 동양이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3년 선배라고 해요. 정진철 수석이. 그리고 행시도 2회 그 선배고 그런 인연이 있어서 유민봉 수석이 추천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인사수석이 결국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 인사위원장의 보좌 역할을 하는 게 또 역할이기도 하지만 사실 인사수석이 이번에 생긴 이유가 뭔가 좀 폭넓게 새로운 인사를 찾고 평소에 그 사람들의 평판이나 검증도 하면서 인사 이 수첩을 좀 잘 만들라는 취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여러 곳에서 인사수석이 그 정진철 수석이 정통적인 행정고시 출신의 관료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정책국장 이런 그렇죠. 거를 그러니까 영입을 인사 했고 실무는 잘할 수 있겠지만 과연 대통령이 여태까지 있었던 이 인사적인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하면서 좀 진원도 드리고 할 수 있겠느냐. 그냥 실무 업무만, 김기춘 실장의 실무 업무만 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 인사위원장은 김기춘 실장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인사수석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 저 인사만 봐서는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직접 수첩의 명단을 이제 작성해 나가는 작업까지 네.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실무 총괄 역할을 하는 건지 그거는 조금 더 한번 역할을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세월호 특별법이 원래 네. 대통령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네. 오늘까지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했던 거 아닙니까? 대국민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게 아주 첨예한 쟁점입니까? 그 쟁점이? 이게 지금 무슨 수사권, 기소권을 그 예. 특별위원회에 둘 거냐 안 둘 거냐 가지고 아마 여야의 견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쪽이 너무 소극적이다. 네. 말하자면 뭘 좀 회피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새누리당 쪽의 얘기는 이 기존의 상설특검이라는 법이 통과가 돼서 이제는 이제 국회에서 선임만 하고 대통령 임명만 하면 상설특검을 특별검사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도로 활용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야당과 이 유가족 측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게 상설특검이 일을 하게 되면 2개월 안에 일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한번 연장할 수 있다든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거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 모르는 일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만일 그렇게 되면 이제 삼권 분립에 검찰권이나 법원에 사법부의 독립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설명은 좀 궁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 이 상설특검법이랑 만들 때도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반대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근데 이게 원래
대통령 선거 공약에 들어가 있는 매니페스토였어요. 예. 상설 특별 감찰관제 들어오는 게.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많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새누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통령 자신부터 이 개탄을 금치 못하고 국가 대개조를 하겠다고 그랬고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새누리당이 더 나서서 더 캐자, 더 밝히자 이렇게 나서 줬으면 좋겠는데 네. 마치 뭐 들통날까봐 자꾸 힘이 미루는 듯한 인상을 줘요. 그리고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가지고 점수 따겠어요. 선거에서 도움이 되긴 하고요. 그래서 저는 방식이 좀 틀렸다. 그렇게 권고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왕권 대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박영선 원내대표는 그 핵심이다. 수사권 보장인데 그걸 반대하는 게 그럼 뭐 조사에 만들어서 뭐 하자는 거냐. 뭐 이런 그러니까 충돌하고 새누리당은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전례가 된다 이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유사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계속 수사권 이런 것을 주면 사법 체계가 흔들릴 거다. 그리고 네. 유가족들이 이렇게 직접 조사 협의에 참석하게 될 경우에 객관적인 조사가 되겠느냐 이런 이제 말씀하신 뭔가 이 그렇죠. 틀을 흔들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를 예. 제기하는 것 같고요. 이제 예. 야당은 좀 더 유가족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데 입장입니다. 참 어쨌든 그런데 그 사법 체계를 흔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법 체계 흔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이 잘못됩니까? 더 잘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형법 이론가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정치인은 이런 무슨 이완구 대표나 이 양반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또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데에서는 좀 폭렬 빼나가라. 그건 집권당 아니냐 말이죠. 좀 당당하게 나가세요라고. 자 가족들이 또 주장을 하고 또 학생들이 그 생존 학생들이 또 도부행진까지 하면서 저렇게 하니까 사실 새누리당으로서도 좀 난감한 상황일 거고 그래서 아마 5시 반에 이제 여야 대표까지 김무성 대표와 안철수 대표죠. 네. 예 그리고 양쪽의 원내대표까지 같이 회의를 통해서 뭔가 해법을 네. 좀 모색을 하는데 결과가 좀 오늘 중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찾아내야죠. 예. 오늘 중에 이거 결판을 내야 되고 김무성 씨는 자신이 이제 자신 실험대에 오른 거나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번 경우에 이런 거 타입 못 해내면요 다 사표내라고 싶죠. 다 사표내고 집에 가라고 그래요. 한번 보시죠. 뭐 일단 결과 아이고, 보고. 네. 재보선 얘기 잠깐 하시죠. 재보선 오늘 여론조사 일부 언론에 나왔는데 네. 일단 동작의 같은 경우는 나경원 후보가 상당히 높게 네. 그 나머지 그 기동민 후보와 노회찬 후보의 합친 지지율을 거. 합쳐도 네. 합친 것보다도 한 10몇 % 더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초반에 나경원 그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조사도 그렇고 지금도 그 흐름 자체가 일단 그러나 이제 선거 초반에 약간 인지도 조사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주민들이 많이 익숙한 후보들에게 여론조사 가는 게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면 또 이제 어떻게 프레임이 짜지느냐, 또 어떤 돌발 변수가 일어나냐는 그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이 생각보다 많이 선전을 하고 있다. 예. 접전지 9곳 중에 7곳을 지금 오차범위 걸로? 예, 예. 4개까지 포함하면 7곳을 앞서고 있는데 오늘 조사를 보면 약간 유선 전화 네. 조사가 좀 많습니다. 600명, 무선이 200명. 예, 예. 아무래도 유선 조사는 조금 이제 집에 계시거나 아니면 나이가 드신 분 이런 분이 있어서 여당에 좀 유리한 조사라고들 이제 많이들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도 이상하게 좀 초반에는 조금 여당이 선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일단은 보이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 예측이 그렇죠.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 내일부터. 네. 근데 어떻습니까? 기동민 후보하고 노회찬 후보. 지금 정의당이 새정치연합 쪽에 당대당으로 연대 방안을 논의해보자. 지금 이렇게 제의를 했거든요. 네. 새정치연합은 아직 뚜렷하게 방침을 못 정한 것 같은데, 뭐랄까, 야권연대, 후보 단일화 이런 게 성사가 될 것 같습니까? 또 그런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런 논의 자체를? 저는 그 동작을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도대체가 밥맛이 없어가지고요. 네. 네, 이게 도대체가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네. 무슨 전략 공천이 아니고 다 철새 공천이에요. 세상이 다 철새들이에요. 3명이 다 그쪽에 연고가 없는 다 없어요. 사람들이죠. 나경원 씨도 갑자기 튀어들어왔고, 노회찬 씨도 막 갑자기 들어왔고, 기동 씨도 광주 광산은행가 갔다가 튀어들어왔고, 이게 다 철새들의 전쟁이에요. 전략 공천이 이게 아니라 철새 공천이다. 철새 공천. 이게 무슨 선거입니까? 어디 이런 선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선거법도 개정해야 되겠다.
적어도 그 지역에 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한 사람에게 피선거권을 줘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말뚝박기 이런 선거라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매니페스토 운동가입니다.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하자는 이야기인데 국회의원들이 출마를 하면 국회의원들 자기 매니페스토를 내놔야 됩니다. 정책 공약을 내놓고 그거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인조도가 높으냐 안 높으냐 그것은 뭐 나중에 이제 도 봐야 알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정도 잘 모르는 사람이 무슨 놈의 저 선거 공약을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웃기지도 않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걸 뜯어고치자는 것이 새로운 정치 개혁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날고 빠진 구태 정치가 재현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야권 연대 부분. 질문하신 것처럼 이 야권 연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수주의 정당입니까? 진보주의 정당입니까? 어떤 교수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양당 보수 정당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새정치민주연합도 보수 정당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보수 진보를 나누는 걸 보면 대부분 또 진보 정당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정의당은 뭡니까? 분명한 진보 정당이죠. 그러면 도대체 새정치민주당과 진보당의 당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그 당의 정체성이야말로 매니페스토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당의 이념과 정책이 매니페스토 정책 공약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야권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부터 확립을 해라. 그리고 나는 보수인지 진보인지부터 결정을 해놓고 그리고 만나든가 말든가 연대를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이게 때만 되면 뭉쳤다 헤어졌다 뭉쳤다 헤어졌다는 게 완전 개파 정치 쓰레기 정치 아니냐 말이죠. 이따고 소리를 자신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말이죠. 예. 외국에서 연대를 할 때는요 당이 정책 연대를 합니다. 그 당이 없어지거나 뭐 이런 것보다 당의 정책이 분명해요. 근데 요새 새정치민주연합부터 제가 알기로도 보수적인 친구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진보적인 정당으로 알고 있지만 진보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엔 어떤 측면에서든 간에 보수적인 친구들도 많이 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 특히 호남 지역에 가서 보면 그 당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선될 수가 없으니까. 이래서 아주 완전 짬뽕 정당이 돼 있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새누리당도 짬뽕 정당입니다. 저의 표현을 가면. 거기도 이제 뭐 지역적인 것 때문에 내가 아주 진보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경상도 지역에서 당선되고 싶으면 새누리당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 짬뽕 정당인데 정당을 전부 다 헤쳐 모여 하라.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살려면 정당들이 다 헤쳐 모여져 가지고 제대로 정체성을 가진 정당으로 거듭나라. 그렇지 않고 이따위 선거 수백 번 해봐야 대한민국 발전한 거 하나도 없다. 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끝으로 권은희 후보 공천 문제도 잠깐 언급을 그거 다 이제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 느닷없이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이 뒤집혀 있다는 식의 그런 공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천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난질을 치듯이 말이죠. 이렇게 무슨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둥 말이죠. 좀 인기가 있으면 영입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제가 우리도 공개하지는 않겠지만은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그냥 얘기들을 많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장난질 치는 정치하지 마시오. 자기 주관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정당을 만들고 공천도 그런 원칙하에서 하라. 그게 새로운 정치다. 그렇게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시는데 참 그걸 현실화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저는 그때 매니페스토 정치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예.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나간 것이지 내가 당선되려고 하면 정당에 들어갔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정말 간곡하게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